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프로야구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롯데 더가웃에 등장한 징과 짝짝이 논란이었는데 네. 이현민님께서 부장님 롯데 더가웃에서 사용하는 짝짝이와 징이 논란이 됐는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처음엔 되게 훈훈하게 시작했었는데 그렇죠. 좋았습니다. 저는 진짜 좋았고 특히 이제 허문회 감독이 이렇게 흔드는 짝짝이 클래프라고 다다다다다다 롯데자이언츠 더가웃인데 징이 등장하죠. 네. 짝짝이도 등장하죠. 보니까 롯데 외국인 투수 댄 스트레인드 선수가 본인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벤트 가이더라고요. 짝짝이 스러운 게. 네. 그 징. 자, 징이 이게 굉장히 비싼 징입니다. 그러니까 $300, 네. 3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징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샀대요. 네, 온라인 마켓에서 샀는데 네. 같이 통역하고 막 찾아가지고 샀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징이 얼마 정도 하는지. 사실 이제 36만 원, $300 정도 되면 최고로 비싼 징입니다. 방짜징이라고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징 있죠. 유기방짜. 네. 유기방짜 비싸죠. 그때 방짜징이라고 이 진짜 비싼 징이에요. 네. 굉장히 고급 징을 샀고. 자, 홈런 치고 징 치고 짝짝이 치고.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관중입니다. 타고 다니 지금 뭐지? 이게 이제 이길 땐 상관없는데 지는 경우에는 열이 받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난주 KT전에서 현장에서 어필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심판 쪽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 적당히 좀 이게 약간 자제를 네. 시켰는데 거기 현장에서 또 KB 쪽으로 바로 문의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KBO에서 24일 날 10개 구단에 업무 연락을 전달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롯데에 보내는 연락을 다 하기 힘드니까 KBO가 다른 구단에도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일종의. 그래서 10개 구단에 업무 연락을 막 보냅니다. 자, 징, 클래프 포함해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응원 도구, 더가웃 사용 금지. 지금 포스트 시즌에는 징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징하고 대북 큰 북은 지금 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게 참 뭐 롯데 입장에서는 그냥 뭐 선수단 분위기와 뭐 이렇게 좀 즐겁게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상대팀 입장을 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너무 지금 중요한 순위 싸움 중이고 뭐 순위 싸움이 아니더라도 이게 한 경기 한 경기로 굉장히 좀 진지하게 하는 그런 어쨌든 프로 경기인데 이게 응원단이 또 그런 그 도구를 쓰는 거랑 또 더가웃 내에서 선수들이 쓰는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키움도 더가웃에서 그 바주카포라고 하나요? 근데 소리가 안 네, 난단 근데 말이죠. 그건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세레머니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소리가 상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무관중 경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타구단에서는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네, 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저 구단 프런트들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조금 화가 났어요. 감독들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허문회 감독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이게 뭔가 좀 공문도 받고 상대팀 자극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우리끼리 분위기를 좀 즐겁게 가져가고 또 선수가 스테일리가 나 이런 거 사왔어요 하면 그걸 또 안 씁니까? 사왔으면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 감독이 직접 구입한 것도 아니고 구단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선수가 구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사비로 그것도 그건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이디어 좋은데 좀 즐기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결합시키는 것이 또 큰 유행이지 않습니까? 뭐 참 좋은 의도에서 한 거다. 근데 안 됐다. 그러면서 허문회 감독이 또 인터뷰 중에 에디슨을 이야기해서 참 에디슨 좀 힘들었겠다. 왜냐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니까. 전기를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아마도 뭐 허문회 감독 이야기한 것은 뭐 스트레일리 선수였던 그런 새로운 약간 좀 특별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마인드 뭐 좀 그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요? 예, 또 감독이다 보니 또 선수가 너무 기죽으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발언을 두고 또 타구단은 이제 브런트 쪽에서는 뭔 에디슨이야 뭐 이렇게 조금 좀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공문이 갔고 롯데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고 어쨌든 뭐 롯데는 뭐 상대를 자극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되기는 했네요. 신인 드래프트 가 뭐 완료가 됐지만 뭐 여전히 여러 논란 이슈는 식지 않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임구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나승엽 선수가 대체 어느 정도 실력이길래 이렇게 뜨거운가요? 또 고등학교 시절 나승엽 선수와 그다음에 지금 롯데 한동희 선수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잘했나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승엽, 한동희 선수 올해 이제 조금씩 네, 조금씩 포텐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네. 좀 올라오죠. 근데 얼마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고등학교 때 진짜 저 선수 들어오면 우리 팀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겠거니. 네. 자, 그걸 알고 있죠, 팬들이. 나승엽 선수에게 2차 1번 픽을 딱 썼습니다, 롯데가. 자, 미국으로 떠나면 픽이 날아갈 수도 네. 있죠. 그런데 그 때문에 야 이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우리 나승엽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스카우트들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한 3분 정도 하고 네. 3분 정도 하고 제가 통화를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의견이 거의 일치했어요. 고교 시절에 딱 국한을 시켜놓고 보면 그 당시에 한동희 선수가 잠재력, 장타력은 비교 우위다. 무조건 낫다 이거. 위다. 컨택트 능력?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컨택트 능력도 한동희 선수가 아래라고 말들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자 3루 수비 역시 한동희 선수가 위. 근데 어린 선수들은 앞으로 성장하겠잖아요. 그쵸. 어떻게 네. 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딱 그냥 고등학교 때만 놓고 딱 본 이야기입니다. 네. 야, 이정우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맞아요. 네. 절대로.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절대로. 뭐 김혜승 선수도 지금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이정우 선수하고 이제 김혜승 선수가 있는데 이정우 선수가 김혜승 선수한테 그냥 고등학교 때 김혜승 선수는 신이었다. 신급으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교 시절 때는 김기태 감독 그리고 또 연경혁 감독이 있었잖아요. 광주일고, 네. 누가 잘했을까요? 고등학교 때요? 글쎄, 그래도 김기태 감독이 더 잘하지 서로 간의 않았어요? 말이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고등학교 때는 뭐 연경혁 감독이 결코 내가 뒤처지지 않았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네. 자, 이거 고교 시절만 놓고 이야기를 했고 인구님이 그렇게 질문을 또 주셨지 맞아요. 않습니까? 한동희 선수랑 비교를 해달라고 네, 했으니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봤고 네. 카나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네. 나승엽 선수가 네. 미네소타랑 계약을 하고 3년에서 5년 뒤에 국내 복귀를 선언하면 롯데에서 우선 계약권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2차 드래프트로 다시 넘어가나요? 2차로 넘어가죠. 2년간 네. 드래프트에 나오지 못하는데 해외팀하고 계약 해지 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대훈 선수나 뭐 하재훈 네. 선수랑 같은 그렇습니다. 이학주 절차를 받게 선수처럼 되네요. 와서는 네. 드래프트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롯데의 픽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리그로 떠나고 계약을 못하게 되면 그냥 날리는 픽인 것이고 사라지는. 그렇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는 이제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KBO 리그에서도 뛸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죠. 네. 추신수 선수는 들어오면 SK로 가야 됩니다. 지명을 해놨어요, SK가. 그게 약간 되게 그 한정적으로 딱 한 번 해외파, 있었던 거죠. 특별지명. 네, 네, 특별지명. 특별지명. 네.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뭐 롯데는 계약과 상관없이 롯데 내부에서는 지명을 했다는 거 이거에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지명을 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선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름대로 협상에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협상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메이저리그하고 계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롯데도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진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부장님 롯데 1차 지명 윤성민 선수는 요즘 뭐 하나요? 부상이 심각한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아픕니다. 네. 2군에서 던지고 있어요. 질문이 자주 나오죠. 네. 윤성민 선수 근황. 네. 보고 싶은 거야 팬들이. 되게 그쵸. 보고 싶은 네. 선수죠. 왜냐하면 뭐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맞아요. 벌써 키가, 아시아급. 네. 올해 사실은 이제 2월인가요? 미국을 갔다 왔죠. 예, 무슨 그때- 센터. 예, 드라이브를 하니까 네. 자, 우통을 벗고 이렇게 던지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152를 막 찍었어요. 그랬는데 구속이 갑자기 또 많이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조금 올라오는데 최근 2군에서는 불펜 투수로 네. 뛰고 있는데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은 하고는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28경기에서 2승 2패 5홀드 평균 자책점 4.50인데 네. 2군에서 이 정도 성적은 사실 이제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니에요. 26이닝을 던졌는데요. 안타는 20개 맞았어요. 근데 네. 볼넷이 30개네? 1이닝에 하나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몸에 맞는 볼도 5개나 있어요. 사사구가 35개야. 제구에 대한 고민이 아직 남아있군요. 있다고 네. 봐야죠. 탈삼진 23개인데 이 정도면 1구에서 던지기 힘듭니다. 네. 이게 큰 문제고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페이스를 다시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1군에서 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 좀 안정감이 있어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코칭 스텝도 자 우리 좀 윤선비 선수 이번에 좋으니까 2군 코칭 스텝에서
자 데려가 주세요. 추천을 해야지 1군에서도 오케이 하고 데리고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윤선민 선수 약간 미완의 대기 같은 그 느낌이 항상 있어요. 빨리 좀 조금 좀 알을 깨고 뭔가 좀 계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공명석 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공명석 님이. 요즘 투수들이 공수교대할 때 로진을 직접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유가 혹시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거 엄청 자주 나오죠, 요즘 장면이. 그죠? 네. 이닝 딱 끝나요. 투수가 들어오는 거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가 하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니까 막 다시 가요. 막. 보면 타서 무조건 또 로진백 이렇게 가지고 와요. 김광현 선수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강화된 방역 수칙 때문에 원래 로진백은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원래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맞아요. 놔둡니다. 마운드 옆에. 마운드 옆에 놔두고 그거 올라가면 그냥 양팀 투수들이 같이 써요.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럼 교대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우리 매뉴얼을 가져다서 쓰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진백도 같이 쓰면 안 되는데 근데 한 번씩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투수가 잊어버렸어요. 놔두고 왔어요. 뜨가웃으로 향하던 3루수 유격수 동료들이 놔두고 갔네 이러면서 또 그걸 잡고 이렇게 갖다 주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이제 이게 손에 딱 자기 것만 딱 만지게 돼 있어서 만지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씩 쓰는 건데 좀 애매한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좀 비비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침도 이렇게 묻히기도 하니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이것도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처럼 뭐 흘리고 갔네. 자, 글르고 놔둔 내가 것처럼 해주고 약간 이런. 자,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의도하진 않은 거니까. 많이 잊어버리고 이 장면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깜빡깜빡 하거든요. 10수년을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 관련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크 아킬라님이 드래프트에서 픽할 때 필요한 포지션이 우선인지 또 남아있는 선수 중에 최고 선수가 우선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이 보시기엔 어느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포수 제외하고 후자 쪽, 그러니까 남은 선수 중에 최고 선수를 뽑는데 아무리 중복되더라도 나는 좀 그렇게 봐요. 포지션 중복. 근데 롯데하고 하나가 굉장히 좀 이번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나승엽 선수를 제외하고 투수만 나오면 원래 투수만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래요. 그래요? 뽑다 보니까 투수만 된 거예요. 몇몇 선수의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포지션별로 랭킹, 그 다음에 선수 랭킹 따로따로 해놨죠. 체크하고 다른 팀에서 먼저 뽑아가 버리면 남은 선수 중에서 제일 좋은 선수, 또 제일 좋은 선수 이렇게 뽑았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투수만 나오면 그리고 야수 같은 경우는 좀 있고 나중에 또 트레이드도 할 수 있고 2군의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았다고 하고 그래서 투수로 들어와서 이대호 선수도 투수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포지션 변경도 하기도 합니다.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도 연대에서 투수 또 바꾸기도 했죠. 뭐 그때 김경문 감독이 타자 한번 합시다. 이래서 먼저 또 대단한 타자가 또 탄생을 하기도 했는데 하나는 이번에 딱딱 정해진 포지션별로 뽑았다고 그래요. 필요한 포지션, 보강에 필요한 포지션. 투수 6, 내야수 2, 포수 2 이렇게 딱딱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구단별로 매년 전략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 또 바뀌기도 하고 결국 정답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보면 남동우 님이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2차 드래프트에서 북일고 선수가 한 명도 없다. 북일고 올해 3학년은 폭망인가요?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이유는 이제 각 지역 팀들의 좀 대표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연고지에. 그렇습니다. 저 하나 하면 북일고죠. 북일고는 하나에서 성골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올해 한 명도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올해 북일고의 3학년 학생들이 좀 약하다. 이것이 하나 스카우트 팀의 설명입니다. 뽑을 선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번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수였으면 발 빠른 내야수 2명, 포수 2명을 생각하고 드래프트장에 딱 향했고 대략 이제 플랜대로 시도를 했는데 수년째 천안 북일고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이 암흑기를 그러니까 북일고 출신 때문에 북일고 출신만 우대했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 야 이거 이런 학연이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팀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하셨어요. 이 부분이 팀을 망쳤다. 하나가 모르겠습니까? 이 부분은 팀 다 알지요. 너무 오랜 기간 들어왔으니까. 그쵸.
근데 뭐 북일고라서 일부러 안 뽑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절대 네, 아니죠. 올해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북일고여서 안 뽑을 선수를 뽑거나 자, 뽑아야 되는 선수를 안 뽑는다.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2학년에 북일고 2학년에 박찬혁이라는 이제 거포 외야수가 있다 그래요. 올해 이제 전반기에만 홈런 5개 치고. 내년 드래프트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후반기 부상으로 조금 주춤했는데 굉장히 좋고, 또 양경모라고 우투수, 자 2학년 선수가 있는데 145km 언저리를 던지는데 구속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죠. 제구가 조금 아쉽지만 대승할 자질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학년에 좋은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김찬범 님이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좀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혹시 한화 신정락 선수 완치됐나요? 8월 31일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죠. 네, 한 달이 돼가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막 한 달, 오늘 28일. 아직 격리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에서도 이제 음성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계속 이제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꽤 길죠. 보통은 이제 우리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2주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쾌유를 기원하고 어서 빨리 훌훌 털고 팀에 복귀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피주리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한화가 왜 100패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00패가 치욕의 숫자이긴 하지만 이왕 망가지는 거 다음 도약을 위해서 바닥을 한번 치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화는 올 시즌 한영덕 감독 사퇴 직후에 대행이 아니라 신인 감독을 모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행 체제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단의 패배의식을 좀 뽑아내줄 감독이 필요합니다. 좀 약간 되게 한화를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100패가 바닥이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치고 올라간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이게 끝없는 내리막인데 이 내리막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정말 바닥이다 생각하면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견디죠. 근데 이것이 바닥을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을 뚫고 내려간다는 느낌까지 든다, 그건 아니다. 18연패를 당했을 때 왜 끊으려고 안간힘을 썼냐면 18연패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끊으면 뭐예요? 또 연패할 건데,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8연패까지 더 내려가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탁 나와버리는 건, 정신줄까지 딱 낳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100패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최근에 5연승 했지 않습니까, 하나가. 지금 승률을 3할 1푼까지 끌어올렸는데 5연승 하면서 팀 내 분위기도 참 좋아졌고 젊은 선수들 또 베테랑들 또 으쌰으쌰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작은 기쁨,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소확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100패까지는 안 가는 것이 낫다,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꼭 100패를 해야지 리빌딩이 되고 내년에 좋아지고, 저 100패 안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이제 6일 전에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좀 화가 누그러지셔서 좀 그래도 하나가 좀 좋은 야구를 요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Q&A에 태백사님이 지금 KBO에서 뛰고 있는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하죠. 학폭 관련된 선수는 이름을 밝히고 징계는 못하더라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뛰면서 팬들을 기만하는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어린 선수들이죠. 어린 선수들이라 해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 팀마다 이번에 굉장히 드래프트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자, 시발점이 된 김혜고, 김유성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8일입니다. 오늘 대한야구협회 공정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본인 소명도 있었고 참가해서 다 설명을 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징계가 나왔냐면 1년 출전 정지 징계가 나왔습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지금 대학을 가려고 조금 지원을 해놓은 상태인데 대학을 가더라도 이 징계가 조금 이어지는데, 회의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김유성 선수의 폭력 행위는 성인의 폭력 행위, 그리고 중3 시절 중3의 폭력 행위는 차이가 있다. 경중에 차이가 있어야 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프로에서 이미 1차 지명 철회, 2차 지명을 받지 못한 부분도 약간은 좀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유성 선수는 이와는 별도로 지금 김유성 선수 쪽에서 뭔가 지금 명예훼손 관련해서 자, 법정으로 다툼이 조금 더 확대돼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댓글로 달아주신 것 중에 좀 뭐 눈에 띄는 것들 네. 답변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궁금한 내용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면 저희 부장님께서 답변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이 의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